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89%를 기록했습니다. K리츠 시장은 올 하반기 잇따른 유상증자에 따른 휴유증으로 힘을 받지 못했는데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유정이 마무리되고 서서히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으나 또 갑작스러운 어떤 대통령 계엄령 선포와 또 그에 따른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복잡한 정치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주 연속 큰 폭의 하락 후에 5% 반등을 기록했다가 다시 2주 연속으로 큰 폭으로 내리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에는 소폭이지만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리츠 주가 흐름을 1단위로 보면 한 주가 시작되었던 지난 월요일 9일에는 2.5% 하락하면서 크게 내렸으나 이후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마지막 거래일인 13일에 다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리츠 주가 흐름도 다소 신중하게 예의주시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지표는 미국의 물가지표입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공급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있었는데요. 두 지수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일에 먼저 발표된 CPI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이제 12월에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지지한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반면에 이제 12일에 발표된 11월 PP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PPI 같은 경우에는 CPI를 선행하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죠.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하는 지표는 이제 이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입니다. 연준은 이제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낮출 확률을 거의 100%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주에는 이제 FOMC에서 일단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준 점도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점도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미국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 지도 발표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4개 리츠가 상승하고 7개 리츠가 하락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롯데 리츠로 한 주 동안 7.14% 상승했습니다. 또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4.58% 올라서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지난주에 유정을 진행했던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4.84%를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제 지난 10일 그리고 11일 양일간 구주 청약을 실시했는데요. 청약률이 41.36%에 그쳤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8개 상장 리츠들의 유정이 추진됐는데 앞서 이제 상장 리츠 유정 중에서는 한화 리츠가 유일하게 이제 구주 청약이 미달됐고 그 이후로 두 번째로 이제 미달된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청약 결과만 놓고 보면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가 이번 유정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했던 자금 91억 원은 이제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고요. 애초 이제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초 유정 발표 당시에는 120억 원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전체 조달 규모가 30억 원 정도 줄어든 상태이죠. 근데 이번에 또 유정 구주 청약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91억 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꼭 이제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가 마련해야 되는 자금은 63억 원 정도입니다.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 디포트를 막기 위해서 선순위 대출 일부를 갚아야 되는데 이 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못 갚게 되면 뭐 이제 배당금은 나가야 될 돈으로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 63억을 갚기도 지금 모자란 금액이고 일단 이제 오늘 16일까지 이제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리츠 투자 심리가 좋지 않고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주가도 많이 이제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로 했던 자금을 다 조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좀 있다, 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유정 결과를 보면 이제 역시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이제 리츠 시장과 유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그러면 리츠 시장의 과제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선 내년 리츠 시장의 최우선 과제는 이 신뢰 회복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의 최대 주주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D&D 플랫폼 리츠의 최대 주주는 원래 기존의 코랑코 자산신탁의 앵커리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앵커리츠였는데요. 이번에 이게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 12일에 최대 주주가 15.53% 지분율을 보유한 앵커리츠에서 20.14% 지분율을 보유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D&D 플랫폼 리츠의 최대 주주로 바뀐 것은 최근에 진행된 유상증자의 어떤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는 앵커리츠는 아무래도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참여하지 않았지만, 반면에 이제 미래에셋 운용이 국민연금의 자금을 바탕으로 이제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이 펀드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참여를 했고, 네, 기존 주요 주주들의 신주 이습군을 대량 매수하면서 지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래에셋 운용은 이제 국민연금 블라인드 펀드로 리츠를 투자할 뿐만 아니라 상장지수 펀드, ETF 등을 통해서도 D&D 플랫폼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국민연금 펀드와 ETF 등이 보유한 지분율이 20%까지 높아졌습니다. D&D 플랫폼 리츠는 참고로 이번에 명동 M빌딩을 편입하기 위해서 기존 주식 수의 약 40% 수준인 2,400만 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